그 문장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과격한 한 줄이 아니었다. 정훈이 해임 요구. 누군가의 감정이 폭발해 던진 말 같지만 현역가왕 새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의 시간선을 따라가면 그 문장은 차곡차곡 쌓인 피로와 분노가 끝내 형태를 갖춘 결과물에 가깝다.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이 바위를 파내듯 낯설었던 심사평,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수. 참가자의 땀을 가볍게 잘라내는 듯한 멘트들이 반복되며 시청자들의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금은 논란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단어로 번져버렸다. 지금 현역가왕 3의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심사위원석을 향한 퇴출 요구가, 다른 한쪽에서는 한 참가자를 향한 찬사가 폭발하며 세대 교체와 권위 붕괴, 그리고 새로운 스타 탄생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 이건 노래 대결이 아니라 시청자와 심사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다. 시즌 초반부터 공기는 심상치 않았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댓글창은 노래 이야기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점수 기준이 뭐야? 왜 저 멘트가 저렇게 날카로워? 시청자들은 트로트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트로트는 한 시대의 위로였고 어떤 사람에게 트로트는 삶의 굴곡을 버티게 한 언어였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한마디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그 장르를 사랑해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칼날이 될 수 있다. 특히 정훈이라는 이름이 심사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 칼날의 권위라는 무게를 얻는다.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그 권위가 지금의 무대를 읽고 있는가? 지금의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의 트로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질문은 쌓였고 그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한 채 공중에서 맴도는 동안 결정적인 불씨가 예고편 하나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등장했다. 빈에서. 예고편 속 그녀는 몇 초 만에 공기를 바꿔버렸다. 누가 소리치지 않았는데도 스튜디오의 밀도가 달라진다. 화면으로만 봐도 느껴진다. 손을 뻗는 타이밍, 숨을 들이마시는 길이,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는 순간의 온도. 그게 무슨 대단한 연기냐고? 아니다. 그건 준비의 흔적이다. 그건 무대에 오른 사람만이 가진 확신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게 단 10초 안에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아, 이건 그냥 잘한다가 아니다. 이 아이는 장악한다라고. 음정은 칼날처럼 정확하지만 차갑지 않고 감정은 넘치지만 과하지 않다. 기교가 있다. 그러나 그 기교는 자랑이 아니라 이야기의 도구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를 수밖에 없다. 확인해야 한다. 정말 맞나? 정말 저 짧은 순간에 저런 균형이 가능한가? 확인한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남긴다. 이 정도면 결승 예약. 아니, 우승 예약, 그 말이 유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기준 선언이 들어있다. 적어도 이 정도 무대라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집단적 합의다. 문제는 그 합의와 방송 속 심사석의 언어가 충돌한다는 데 있다. 시청자들은 예고편에서 관성형의 기운을 봤다. 그러나 심사 장면에서 반복되는 멘트는 다르게 흐른다. 기교가 과하다. 트로트 맛이 부족하다. 정통이 아니다. 그 말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가라는 건 원래 관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 내용보다 방식에서 터진다. 무대를 지배한 순간이 있는데도 그 순간의 진심과 준비를 인정하기보다 오래된 공식으로 재단하는 듯한 뉘앙스. 성장과 가능성을 읽어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꺼내드는 듯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점수가 말과 따로 노는 듯한 장면들이 누적되면서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낸다. 심사 구조가 틀어졌다. 중심에 정훈이가 있다. 그래서 게시판에 그 문장이 박힌다. 정훈이 해임 요구. 물론 법정의 판사가 아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에서 심사위원석은
판사보다 무겁게 연출된다. 버튼 하나, 점수 한 줄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살아남는다. 시청자들은 그 자리를 재판정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참가자의 인생이 걸린 순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권위는 최소한 납득 가능한 감각과 공감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납득이 무너지는 순간 권위는 곧장 표적이 된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기준은 그대로냐는 질문이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면 지금 무대에서 뛰는 현역들의 언어를 읽어야 한다는 요구다. 과거의 틀을 보존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정확히 판독하는 역할이 심사위원석의 책임이라는 요구다. 그리고 그 요구의 중심에 빈혜서가 서 있다. 그녀의 무대는 전통을 버리지 않는다. 트로트의 기본 정서와 결을 지키면서도 리듬과 표현에서 분명히 2020년대 이후의 감각을 드러낸다.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게 현역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있는 트로트는 과거의 복제본이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앞으로 움직이는 장르다. 빈혜서는 그 움직임을 상징하는 얼굴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시대를 탄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심사석에서 그 흐름이 과소평가되거나 정통이라는 단어로 단칼에 정리되는 순간 분노는 다시 해임 요구로 번진다. 그 표현이 과격한 건 맞다. 그러나 그 과격함 뒤에는 경고음이 숨어 있다. 지금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권위라는 이름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납득이 없으면 그 자리는 흔들린다. 이쯤 되면 현역가왕 삼는 경연이 아니라 전쟁이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당성을 가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서사만 따라가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진 시청자 평론가가 되었다. 호흡을 분석하고 발성의 두께를 비교하고 표정의 타이밍을 쪼개서 보고 카메라 앵글과 시선 처리까지 해석한다. 그러니 예고편 속 빈혜서의 10초는 단순한 클립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분석 욕망을 폭발시키는 촉발점이 된다. 커뮤니티에는 곧바로 글이 올라온다. 첫 구절에서 호흡을 어떻게 나누는지, 후렴에서 목소리의 결이 어떻게 변하는지, 클라이맥스에서 눈빛으로 서사를 어떻게 폭발시키는지. 그들은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가 심사위원의 점수와 충돌할 때 갈등은 개인의 불만을 넘어 집단적 불신으로 확장된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여기다. 불신이 커지면 곧바로 음모론이 붙는다. 이미 결과 정해둔 거 아니냐? 편집으로 그림 만드는 거 아니냐? 시청자는 장식이냐? 이런 말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은 무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신뢰는 산소다. 산소가 빠지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이 의심의 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악플 소동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그 경고등을 가장 세게 올린 게 빈혜서의 10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의 무대가 가장 큰 전쟁을 불러온 셈이다. 그럼에도 빈혜서는 말이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예고편만으로 시즌의 중심 서사가 되어버린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팬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짧은 소절을 이어붙여 리액션 영상이 나오고 커버 영상이 올라오고 레전드 무대 모음디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다닌다. 아직 본방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설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 기묘한 속도감은 한 가지를 말한다. 시청자들이 스타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것, 방송이 스타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스타를 선택하고 방송이 그 선택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그러니 심사위원석이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